일단 행렬이라고 하면 그 어떤 수나 문자 같은 거 있지. 얘를 그 직사각형 모형으로 배열해 준 거거든. 직사각형으로. 그러니까 약간 집합 같은 거야. 집합은 그냥 수나 문자 같은 거를 그냥 이렇게 괄호 안에다 모아준 게 집합이지. 근데 행렬이라고 하면 그 수나 문자 같은 거를 좀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을 해준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직사각형이라고 하면 이렇게 가로줄이 있고 세로줄이 있지. 그러니까 요게 약간 표 같은 거 있잖아. 우리 시간표 같은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월수금만 학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월수금, 그 다음에 1교시, 2교시, 3교시가 있다고 치면 여기서 수학, 과학, 수학, 영어, 국어, 영어, 체육, 도덕, 미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수요일 2교시라고 하면 국어가 나오지. 그래서 여기 가로줄하고 세로줄의 넘버를 얘기를 해주면 국어라는 애가 있다라고 그냥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시간표는 이렇게 한국어로 써놓잖아. 근데 행렬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서 배우니까 수나 문자 같은 거를 써줘. 그래서 이게 또 어디에서 쓰이냐면 그 영화관 있지. 영화관 같은 데 가보면 A열 3번 자리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 다음에 H열 17번 자리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결국엔 다 직사각형 모양이고, 이 직사각형 모양에서 가로줄 몇 번째, 세로줄 몇 번째 칸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쓰여.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우다 보면 이게 왜 수학이고 이걸 왜 배우지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진짜 대학교 가서 되게 많이 쓰여. 혹시 선형대수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니? 선형대수. 요게 그 공학 계열에서 그리고 물리, 수학 다 쓰이거든. 그러니까 요게 행렬을 배우는 과정인데 대학교 때 많이 써요. 그래서 대학교 때 많이 쓰인다는 거는 사실 고등 과정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 그래서 이걸 왜 배우지라는 의문이 되게 많이 들 텐데 그냥 해놓으면 돼. 그냥 개념적인 것만 알아두고 연산적인 것만 그냥 할 줄 알면 되고 더 이상 뭔가를 크게 할 필요는 없어. 나중에 언젠가는 쓰인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행렬이라고 하면 그 가로줄하고 세로줄을 행, 그 다음에 열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행이라고 하면 가로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열이라고 하면 얘는 세로줄을 의미해. 이걸 기억하기 쉽게 우리가 가로 세로라고 보통 많이 하지. 세로 가로라고 하진 않잖아. 가로 세로라고 하는 것처럼 행열이라고 불러. 그래서 내가 행열을 아무거나 한번 그려볼게. 1, 3, 2, 5, 그 다음에 2, 1, 0, 마이너스 3, 7, 6, 4, 1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그냥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약간 뭔가 틀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 그래서 틀은 이렇게 소괄호를 표시를 해줘. 그럼 이렇게 행렬이 완성이 된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얘를 1행이라고 하면 되겠지. 얘를 2행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얘는 3행이 돼. 잠깐만, 저기 영상이 잡히나? 그래서 첫 번째 가로줄을 1행, 두 번째 가로줄을 2행, 세 번째 가로줄을 3행이라고 부르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세로줄을 1열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세로줄을 2열이라고 부르고, 세 번째 세로줄을 3열, 이 친구를 4열이라고 불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첫 번째 만약에 2열에는 뭐가 있는지를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1.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1행,
사열에는 뭐가 있냐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가로줄과 세 번째 세로줄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O라고 대답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요게 행렬의 개념이야. 그래서 첫 번째는 그 행렬을 구성하는 요소인 행렬을 구성하는 수나 문자, 얘를 우리가 두 글자로 성분이라고 부르거든. 집합을 구성하는 그 수나 문자를 우리가 원소라고 하는 것처럼 행렬을 구성하는 수나 문자를 우리는 성분이라고 부르고, 이 성분을 표현할 땐 자, 행렬 A의 성분을 스몰 a에 특이하게 I, J 이런 식으로 써줘. 우리가 집합 A의 원소 스몰 a1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처럼. 그럼 얘는 뭐를 의미하냐면 I 행 J 열의 성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자, 어떤 행렬을 쓸 건데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써져 있다고 치면 여기는 1행 1열이지. 그래서 A에 1, 1이라고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행 2열. 그래서 1, 2, A 1, 3. 그럼 여기는 몇 행? 2행. 첫 번째 가로줄, 두 번째 가로줄, 첫 번째 세로줄. 그러니까 두 번째 가로줄에 첫 번째 세로줄이니까 2행 1열이다. 그 다음에 2행 2열, 2행 3열이다. 이렇게 써주면 돼. 그 다음에 여기는 3행 1열, 그 다음에 3행 2열, 그 다음에 3행 3열이다. 이렇게 써주면 돼. 요거를 행렬 A라고 표현을 해주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행렬을 구성하는 수나 문자를 우리는 성분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성분을 쓸 때는 앞에 행, 뒤에 열 이렇게 써줘.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자, 예를 들어서 2,1 성분이라는 표현도 해주거든. 그러면 앞에서부터 2행 1열을 의미해. 그래서 2행 1열의 성분은 A의 2, 1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줘. 이건 표현 방법이니까 그냥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렬에 사이즈라는 게 있거든. 그 막 쿠팡 같은 데서 이런 애들 주문하면 이런 애들 주문하면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를 곱셈꼴로 표현을 해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가로 길이가 만약에 15cm야. 그럼 15cm 곱하기 세로 길이가 5cm야. 그럼 예를 들어서 5cm 해주면 네가 어느 정도 어떤 사이즈의 물건인지 알 수 있잖아. 가로 길이 15cm, 세로 길이 5cm. 이걸 계산해가지고 75라고 써주면 이게 넓이가 75가 되는 거지 가로 세로 길이가 몇 대 몇인지는 모르잖아. 그래서 행렬을 표현할 때도 가로줄의 개수, 세로줄의 개수 이런 식으로 써주는데, 자, 여기에서 만약에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한다면 얘의 의미는 자, 가로줄이 m개, 세로줄이 n개 있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리고 특이하게 n 곱하기 n 행렬은 모양 자체가 정사각형 모양일 거거든. 자, 예를 들어서 얘는 가로줄의 개수가 3개니까, 그리고 세로줄의 개수가 4개니까 3 곱하기 4 행렬이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모양 자체가 직사각형 모양이지. 근데 만약에 행의 개수랑 열의 개수가 같아, 이것처럼, 그러면 모양 자체가 정사각형 모양이 돼서 얘는 정사각행렬이라고 부르는데, 정사각행렬이라도 그 행의 개수, 열의 개수에 따라서 사이즈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얘를 n차 정사각행렬이라고 불러.
그럼 여기서 질문은 얘는 몇 차 정사각행렬일까? 그렇지. 3차 정사각행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어쨌든 그 행렬은 그냥 순한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구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가로줄을 행, 세로줄을 열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그리고 그것들을 구성하는 친구들을 성분이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성분을 쓸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A에 IJ 뭐 이런 식으로 써준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렬의 연산이거든. 요거는 새롭게 주제를 다시 꺼낼게. 자, 행렬의 연산하기 전에 우리가 뭔가 새로운 수체계를 배우거나 새로운 무슨 그런 집합체계 뭐 이런 거를 배웠을 때 연산을 하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 복소수 배우지.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 집합 배우거든. 연산이 새롭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함수 배운단 말이야. 함수 연산도 있어. 함수 무슨 역함수하니 무슨 합성함수하니 하면서 연산 법칙들이 있어. 집합도 연산 법칙이 있지. 뭐 교집합, 합집합, 드모르간 등등등 있잖아. 그러면 이런 애들이 연산을 배울 때 가장 처음으로 배우는 게 뭔지 기억하니? 뭔가 덧셈, 뺄셈, 합집합, 교집합 등등등의 연산을 배우기 전에 딱 요거를 정의 내리고 가. 잘 생각해봐. 봐봐, 우리가 만약에 3 더하기 2를 배운다고 해봐. 3 더하기 2랑 같은 게 뭐야? 5지. 그러면 여기에 있어야 될 게 뭐야? 등호라는 거거든. 그럼 연산을 했을 때는 변화가 생겨. 형태의 변화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연산의 결과물이 뭐가 나온다라는 걸 얘기할 때는 반드시 등호가 필요해. 그러면 서로 같은 게 뭔지를 정의 내려야 돼. 기본적으로. 요거 이해됐니? 그래서 어떤 새로운 걸 배우고 나서 그 새로운 개념에 대한 또 다른 새로운 연산을 배우게 된다면 우리가 무조건 처음으로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는 서로 같은 게 뭔지를 정의 내려야 돼. 그래서 행렬의 연산 첫 번째는 서로 같은 게 뭔지야.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 배웠을 때 서로 같은 복소수는 그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배우고, 그 다음에 집합에서는 집합의 구성 성분인 원소가 모두 다 일치해야 된다. 순서는 상관이 없고 이렇게 배우고, 함수는 정역이 같고 그 정의역에 따른 대응되는 함수값은 치역이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 그래서 행렬의 연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서로 같은 행렬을 먼저 정의 내리거든. 서로 같은 게 뭔지 정의 내려야지 등호라는 기호를 쓸 수 있고, 등호라는 기호를 쓸 줄 알아야지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등등의 연산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서로 같은 행렬은 일단은 첫 번째 사이즈가 일치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대응 성분이 같아야 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A, B, C, D라는 행렬이랑 그 다음에 P, Q, R, S라고 써져 있는 행렬이 있어. 일단은 2 곱하기 2 행렬, 2 곱하기 2 행렬로 행렬의 사이즈가 같지. 그리고 나서 얘네 두 개가 같기 위해서는 반드시 A랑 P랑 같고, 그 다음에 B랑 Q랑 같고, 그 다음에 C랑 R이랑 같고, D랑 S랑 같아 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당연한 게 세상에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 수학 공부를 할 때 진짜 이건 주의 깊게 봐줘야 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 우리가 연산을 배운다는 개념은 어떤
덧셈 뺄셈이나 곱셈 나눗셈 집합에서는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을 했을 때 얘랑 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등호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 등호가 언제 쓰일 수 있는지를 완벽하게 정의 내려야 돼. 그래서 요거는 절대 놓치면 안 되고, 특히 함수 단원에서 서로 같은 함수 할 때 함수의 모양이 다르더라도, 함수식의 모양이 다르더라도 어떤 경우가 있어? 서로 같은 함수인 경우가 있지. 정의역을 다르게 둠으로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 fx라는 함수가 x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가 절대값 x야. 그러면 둘이 같을까? 지금 상황은 다르지. 근데 정의역 자체를, x라는 정의역 자체를 마이너스 1, 0, 1로 잡았어. 그러면 얘는 같은 함수가 되지. 왜? 마이너스 1, 0, 1이라는 정의역이 일치하면서 동시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같고 0을 집어넣었을 때 서로 같고 1을 집어넣었을 때 같으니까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서로 같은 게 뭔가를 정의 내리는 건 아주 중요해. 연산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행렬을 연산할 때 그 실수책의 연산이랑 뭔가 비슷하거든. 덧셈 뺄셈 당연히 하고 실수배 하는 거 할 거고 곱셈을 할 건데 나눗셈은 하지 않을 거야. 나눗셈에 대응되는 거는 대학교 가서 배워. 역행렬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역함수랑 비슷한 느낌이야. 그래서 일단은 덧셈, 뺄셈, 실수배, 곱셈 이렇게 네 가지만 배워. 그래서 두 번째는 덧셈과 뺄셈이야. 근데 이 행렬이 독특하게 모든 상황에서 덧셈, 뺄셈이 되는 건 아니거든. 곱셈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얘가 연산 가능 조건이 있어. 자, 연산 가능 조건 하기 전에 내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뭔가 느낌적으로 한번 해봐. 요 두 행렬을 더했어. 그러면 또 다른 서로 같은 행렬이 나올 텐데 내가 1에다가 뭐를 더하는 게 뭔가 합리적인 것 같아? 요거 2 더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지? 실제로 맞아. 그래서 여기는 3이 들어가. 그 다음에 2에는 1을 더하는 게 맞는 것 같지? 뭔가 느낌적으로. 그리고 그게 맞아. 0에는 1을 더하는 것 같고 실제로 맞고 0에다가 3 더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도 맞아. 이렇게 연산이 들어가. 자, 그러면 여기에 의하면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더해 써놨어. 그리고 나서 행렬을 다시 완성을 시킬 건데 아까 뭐 1행 1렬에 있는 건 1행 1렬 더해. 오케이. 1은 1 더해. 오케이. 3은 1 더해. 오케이. 0에다가 3 더해. 오케이. 그러면 얘네는 못할 것 같지? 그리고 실제로도 못해. 그래서 행렬이 덧셈이 가능하려면, 연산이 가능하려면 사이즈가 일치해야 돼. 내가 만약에 8 곱하기 7행렬에다가 뭔가를 덧셈을 할 거야. 그러면 그 더하는 상대도 8 곱하기 7행렬이 나와줘야 돼.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연산법은 같은, 아니다, 이렇게 쓰자. 대응 성분이라고 할게. 대응 성분이라고 하면 아까 여기에서도 얘기했었는데 1행 1렬의 성분은 1행 1렬의 성분끼리, 그 다음에 2행 1렬의 성분은 2행 1렬의 성분끼리 더하고 빼주면 돼. 그래서 연산 방법, 자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A, B, C, D라고 써놓고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쓸게. 그 다음에 PQ, R, S라고 했을 때는 자 대응되는 성분인 P, 대응되는 성분인 Q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 그러면 A에다가 P를 더하고 빼고 그 다음에 B에다가 Q를 더하고 빼고 그 다음에 C에다가 R을 더하고 빼고 그 다음에 D에다가 S를 더하고 빼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끝이야. 요 내용이 전부는 아니고 일단은 다 쉬운 내용들이거든. 그래서 일단 이거 노트에다가 한번 정리해 줄래? 노트에다가 한번 쓰면서 약간 익혀
익혀놓으면 좋을 것 같아. 다 됐어? 여기까지는 됐니?
됐어. 봐봐. 일단은 지금 연산을 할 때 얘랑 얘의 순서가 뒤집혀져 있어도 될까? 덧셈 할 때? 그러니까 뺄셈 말고. 반대로 돼 있어도 P 플러스 A가 될 거고 Q 플러스 B가 될 거고 R 플러스 C, S 플러스 D가 되면서 얘랑 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교환 법칙도 성립하면서 동시에 결합 법칙도 당연히 성립해. 뭐 증명할 뭔가 가치가 없어. 그래서 얘는 그냥 둘 다 성립한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연산 체계를 배우면 항상 교환 법칙, 결합 법칙에 대한 얘기를 같이 봐줘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잠깐만 이렇게 쓰는 게 네 번째인가? 이게 네 번째인가? 이거지 밑에 거지. 그러니까 네 번째는 봐봐. 내가 아니라 우리가 덧셈이랑 곱셈 있잖아. 덧셈하고 이 곱셈에서 좀 중요한 숫자가 있거든. 그러니까 더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숫자가 있고 곱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숫자가 있어. 그럼 더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숫자는 뭘까? 0. 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지, 덧셈에서는. 그 다음에 곱셈은 1이라는 숫자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덧셈을 배우고 곱셈을 배울 때 항상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숫자가 있는데 그게 0이거든. 그러면 행렬에도 0에 대응되는 행렬이 있어. 그러니까 실수 체계에서 0에 대응되는 행렬을 우리는 0행렬이라고 부르거든. 그럼 0행렬이 뭐냐면 우리가 기호로 쓸 때는 이렇게 5로 써줘. 그 원점 찍는 것처럼 5라고 써주고 얘는 모든 성분이 그냥 숫자 0이 돼버려. 그래서 그냥 000, 000 해주면 얘는 0행렬이야. 또 얘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덧셈에서는 실제로 별거는 아닌데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가 행렬끼리 연산을 뚝딱뚝딱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친구가 0행렬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거는 잘 봐줘야 돼. 그래서 0행렬은 실수 체계에서 0에 대응이 되고 더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남아. 그래서 A행렬에다가 0행렬을 더하거나 아니면 0행렬에다가 A행렬에 더했을 때 A라는 행렬이 나온다가 0행렬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과정인 여기 2번까지 했잖아. 세 번째 실수배라는 게 있거든. 얘는 별거 없어. 얘는 진짜 별거 없는 게 봐봐. 어떤 K라는 수를 행렬에다가 A, B, C, D로 구성된 행렬에다가 곱셈처를 해줬을 때 자, 뭔가 느낌적으로 A, B, C, D에다가 전부 다 K를 곱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게 맞아. 약간 느낌적인 게 맞아. 근데 여기까지만 맞아. 곱셈부터는 약간 요게 안 통해.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일단은 행렬 연산 지금 세 번째 것까지 봤거든. 실수배까지. 그럼 남아있는 거는 곱셈인데 사실 행렬이라는 게 내가 고등학교 때 마지막 세대였고 그리고 나서 수년은 아니고 잠깐 자취를 감췄다가 다시 등장했는데 그때 자취를 감추게 된 원인이 약간 곱셈도 있거든. 그래서 곱셈이 약간 독특해. 지금까지 배웠던 거랑은 많이 달라. 그래서 일단은 곱셈에 대한 얘기까지 좀 마무리를 지어볼게. 곱셈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서는 빠졌지만 알고 있으면 좀 계산할 때 편한 거? 그거까지도 좀 볼게. 자, 그래서 이게 네 번째 곱셈. 곱이라고 쓴 거네. 곱셈도 좀 여러 단계에서 한번 볼게. 자, 일단은 연산 가능 조건이거든. 일단은 자 A라는 행렬에다가 B라는 행렬을 곱할 건데 A라는 행렬의 사이즈가 M 곱하기 N 행렬이고 B라는 행렬의 사이즈가 뭐 K 곱하기 L 행렬이라고 할게. 그럼 여기에서 연산이 가능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A의 열과 B의 행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말로 해놓고 나서 왜 그런지까지 좀 이따 보여줄게. 우선은 n과 여기가 서로 같아야 돼. 그래서 이거를 k 곱하기 l 행렬이라고 하면 안 되고 얘는 n 곱하기 l 행렬이라고 해야 돼. 그래서 앞에 거의 열과 뒤에 거의 행이 일치해야 되고 그 결과물은 앞에 거의 행을 가져가면서 뒤에 거의 열을 가져가. 그래서 m 곱하기 l 행렬이 결과물이 돼. 요거는 그냥 일단 써놓고 나서 왜 그런지 한번 좀 이따 볼게. 우선은 연산 가능하려면 이걸 붙여서 썼을 때 n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점만 기억해주면 되고 그 결과물은 이 바깥쪽에 있는 걸로 나온다. 요 정도만. 그리고 두 번째는 연산법인데 요거는 솔직히 말로 정리해 놓는 것보다 그냥 익혀 놓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a 곱하기 b 행렬을 a 곱하기 b를 계산할 건데 자 여기에서 a는 가로로 그 다음에 b는 세로로 쪼갤 거야. 그리고 나서 자 앞에 거의 열과 앞에 거의 열과 뒤에 거의 행이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 그냥 마음 편하게 다 같은 걸로. 그러니까 정사각 행렬을 계산해 볼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1, 2, 0, 마이너스 1이 있고 곱하기 0, 2, 1, 3이 있다고 치면 자 앞에 있는 거는 가로로 나누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세로로 쪼개. 그러면 이 결과물은 자 얘가 2x2 행렬 2 곱하기 2 행렬이고 2 곱하기 2 행렬이잖아. 그럼 연산이 가는 결과물은 2 곱하기 2 행렬이 나오지. 그래서 2 곱하기 2 행렬을 써줄 건데 자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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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다가 각각 자 얘는 1행 2열 아 미안 1행 1열 얘는 1행 2열이지. 자 1행 1열이야. 앞에서 1행 뒤에서 1열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준 다음에 자 왼쪽 위 오른쪽 아래로 곱해서 더해주면 돼. 왼쪽 위 왼쪽 위니까 0이지. 그래서 1 곱하기 0 그 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 1. 자 그 다음에 1행 2열이야. 앞에서는 가로로 쪼개서 행을 그럼 1행 가져오고 뒤에서 2열을 가져오면 돼. 그러면 얘랑 얘로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그 다음에 여기는 몇 행 몇 열이야? 2행 1열이지. 2행 1열이니까 앞에서는 몇 행? 앞에서 2행 가져오고 뒤에서는 1열을 가져오면 돼. 그래서 0 곱하기 0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몇 행 몇 열? 2행 2열이지. 그럼 성주야 한번 해볼래? 앞에서 2행이지. 그러면 0 곱하기 2 이렇게 해주면 끝이고 계산 결과물은 자 여기가 2 그 다음에 여기는 8 그 다음 거는 마이너스 1 그 다음 거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면 그쵸. 요게 연산법.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럼 연산법에서 연산 연습을 조금 이따가 해볼게. 그 개념 같은 것들만 쭉 정리를 해놓고 연산은 내가 프린트 따로 있으니까 그걸로 좀 연습 좀 해볼게. 그래서 일단 이 내용까지만 정리를 해주세요.
승주야 다 됐어? 승주야 그러면 저거 다음 거는 똑같이 연산 법칙이겠지? 그럼 연산 법칙 할 때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할까?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주면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자, 가로줄의 개수는 하나, 둘, 2 곱하기 3행렬이지. 그럼 여기에서는 뭐의 개수가 몇이어야 될까? 그렇지. 행의 3개. 그럼 가로줄이 3개가 나와야 돼. 그럼 이렇게 써놓고 0, 1, 2라고 쓸게.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는 몇 곱하기 몇 행렬? 그렇지. 3 곱하기 1행렬이지. 그럼 요거 연산 가능하지. 그럼 결과물은 몇 곱하기 몇 행렬? 그렇지. 2 곱하기 1행렬이지. 그럼 2 곱하기 1행렬은 가로줄의 개수가 2개. 그래서 이렇게 2칸이 나와. 그러면 연산할 때, 자, 가로로 찢고 세로로 찢는데 세로로 찢을 필요가 없지. 얘는 1행, 얘는 2행이고, 얘는 1렬을 만들어. 그럼 여기는 1행 1렬이지. 그러면 순서대로 1, 0, 2, 1, 3, 2를 곱해주면 돼. 그러면 곱해서 더해주면 0, 2, 6이니까 8. 이렇게. 그 다음에 2행 1렬이지. 그러면 0, 2, 2 해서 4가 돼. 그러면 만약에 요거를 뒤집는다고 치면 3 곱하기 1행렬에다가 2 곱하기 3행렬을 곱하는 거랑 같지. 그래서 이거를 순서를 뒤집어 버리면 연산이 안 돼, 아예.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볼 수가 없어. 자, 연산 법칙에서 일단은 교환 법칙은 불가능해. 그래서 AB랑 BA가 같다고 할 수가 없고, 그 대신 결합 법칙은 가능해.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증명도 그냥 하진 않을게. 그냥 돼. 그래서 얘는 A, B, C를 순서대로 곱하는 거랑 그 다음에 B, C를 먼저 곱한 다음에 A가 나오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얘는 사실 연산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가 연산이 가능했다는 거는 처음에 M 곱하기 N 행렬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는 N 곱하기 L 행렬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L 곱하기 K 행렬이 나와야 돼. 그럼 앞에서부터 M 곱하기 L 행렬이 되고, 그럼 M 곱하기 L에다가 L 곱하기 K니까 결국에는 MK가 되지. 근데 여기를 먼저 해주면 N 곱하기 K에다가 앞에서 M 곱하기 N 행렬이 곱해지니까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그 곱셈은 덧셈과 다르게 이런 법칙도 있거든. 분배 법칙이라는 게 있어. 분배 법칙 가능해. 대신 우리가 쓸 때 A에 B 플러스 C라고 써준다면 얘는 AB에다가 AC를 써줘야 돼. 그래서 여기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행렬이 A 플러스 B에다가 제곱을 해준 행렬은 우리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요거를
만족한다고 얘기를 해볼게. 자, 그러면 성주야, 기본적으로 이걸 전개하는 과정에서 무슨 법칙을 쓰지? 분배 법칙 쓰지. 근데 분배 법칙이랑 동시에 교환 법칙까지 써. 이게 왜 그러냐면, 자, x 플러스 y에다가 x 플러스 y를 곱해주면, 우리가 이걸 처음에 배울 때 이렇게 배우거든. x에다가 x를 곱해, 그럼 x의 제곱이고, x에다가 y를 곱하면 xy지. 그 다음 y에다가 x를 곱해주면 xy가 아니라 yx야. 에다가 y 제곱이 돼버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와야 돼, 원래는. 근데 우리는 둘이 같잖아, 그래서 2xy라고 할게, 이렇게 하잖아. 근데 행렬에서는 교환 법칙이 불가능하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a, b, b, a가 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친구야. 그래서 일단은 교환 법칙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항상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 또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럼 봐봐, 우리가 자, 어떨 때는 가능하고 어떨 때는 안 돼. 이거를 법칙이라고 하면서 돼요 라고는 할 수 없잖아. 근데 얘는 무조건 안 돼, 이건 또 아니라고.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건 법칙으로서 만들 수 없고, 만약에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게 되도록 즉 행렬이 서로 같을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a 곱하기 b를 하고 b 곱하기 a를 했을 때 행렬이 서로 같을 조건을 충족시키면 끝이야. 그럼 이것도 다 문제로 좀 보긴 할 거거든. 다 이걸로 문제가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아까 0행렬 했었지. 덧셈에서 중요한 숫자는 0이라고 했지. 더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 그러면 우리는 곱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를 단위 행렬이라고 불러. 얘는 곱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와야 돼. 그래서 그 알파벳으로는 2라고 많이 써주거든. 그럼 봐봐, 일단은 내가 m 곱하기 n 행렬이 있다고 칠게. 그러면 어떤 a라는 행렬에다가 2라는 행렬을 곱할 건데, 얘는 당연히 n 곱하기 어쩌고가 나와야 돼. 근데 우리가 이거를 연산했을 때 있잖아, 두 개가 같지 일단은. 근데 연산 결과물로서 m에다가 여기가 나와야 되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내가 얘를 그냥 네모라고 해놓을게. 결과물로서 m 곱하기 네모 행렬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m 곱하기 네모 행렬은 다시 a 행렬이 나와야 돼. 그러면 얘는 뭐여야 돼? n이어야 돼. 그래서 네모가 n이기 때문에 단위 행렬은 항상 정사각 행렬이야. 단위 행렬 2는 항상 정사각 행렬이다 기억해주면 돼. 기억만 해주면 돼. 그리고 나서 요 생긴 애들은 모양 자체가 1, 0, 0, 1. 그 다음에 3개짜리는 1, 0, 0, 0, 1, 0, 0, 0, 1. 요런 꼴로 생겼어. 생긴 모양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여기 2줄이랑 여기 2줄의 특징을 보면 행과 열이 같은 성분, 이게 1이고 나머지는 0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실제로 계산했을 때 나오니까 그래. 그래서 요거 하나만 볼게. 내가 예를 들어서 A, B, C, D라는 2x2 행렬, 2 곱하기 행렬. 아 맞다, 이거 읽을 때 2 곱하기 2라고도 읽는데 영어로 읽으면 2x2라고 읽어. 막 뭐 이상한 거 콜라보 같은 거 할 때 X 써놓잖아. 읽을 때 바이라고 읽잖아. 뭐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여기다가 1001을 그냥 곱해볼게. 그러면 앞에서는 가로로 자르고 위에서는 세로로 자르고 뒤에서는 세로로 자르고, 그러면 A, 그 다음에 B, C, 마지막은 D만 남아. 그래서 이걸로 증명이 끝이야 사실상. 그 다음에 이 단위 행렬이 독특한 점이 위에서 교환 법칙이 불가능하다고 했잖아. 근데 얘는 특이하게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해.
A 곱하기 2랑 2 곱하기 A랑 같다. 알겠지? 그래서 지금 연산법칙까지 해서 단위행렬 2까지 봤거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교과 과정에서 빠지긴 했지만 알고 있으면 연산할 때 유리한 부분이 있어.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 행렬의 곱셈이 나오고 이거를 여러 번 곱하는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거듭 제곱 문제가 나와. 그럼 내가 만약에 A라는 행렬에 막 진짜 과하게 100제곱을 하고 싶어. 그러면 A는 어떤 행렬꼴이어야 되냐면 만약에 자 A라는 행렬이 M 곱하기 N 행렬이야. 근데 A를 곱할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걸 똑같이 M 곱하기 N이라고 써야 되잖아. 이렇게 같아야 돼. 결국에는 N이 M이 되면서 M 곱하기 M 행렬로 정사각 행렬이 돼. 그래서 행렬을 여러 번 곱하려면 기본적으로 정사각 행렬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써보면 A라는 행렬이 내가 A, B, C, D라고 했을 때, 그리고 2라는 행렬을 1, 0, 0, 1이라고 했을 때 요게 관계식이 나오는데 A의 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D의 A. 자, 요거는 실수야. A를 제곱한 거고 A에다가 실수배를 해준 거고, 마지막에는 AD 마이너스 BC를 할 거고 여기에는 단위 행렬을 더해줘. 이걸 계산하게 되면 영행렬이 나온다가 케일리 해밀턴 정리야. 요거에 대한 증명은 자 ABCD에다가 ABCD를 더해. 그럼 요게 라지 A가 되지. 라지 A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에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D에다가 A를 곱해주면 얘는 A, B, C, D 전부에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D를 다 곱한 거지. 그거에다가 마지막에는 A, D 마이너스 BC 0, 0, A, D 마이너스 BC 요거를 다 더했을 때 싹 다 사라져. 그냥 이것만 보이면 돼. 그냥 곱셈이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 거고 요게 끝이야 사실상. 그래서 요 내용만 일단은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요 케일리 해밀턴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여줄게.
다 됐어? 그래서 고쟁이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요거 예시는 적지 말고 그냥 어떻게 쓰는 거구나 정도만 알면 돼. A라는 행렬이 1-3, 1-3. 그 다음에 A의 6제곱 더하기 A의 7제곱 더하기 A의 8제곱이 KA.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거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존나 곱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A랑 똑같은 거 써놓고 곱하고 똑같은 거 써놓고 곱하면서 규칙을 찾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쓰면, 자, 일단은 A제곱이야. 그대로 쓸게.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다가 A 플러스 D지.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를 더해주면 돼. 2. 그 다음에 A 써놓고 AD 마이너스 BC지. 이렇게 곱해준 다음에, 즉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3. 두 개를 빼줘야 돼. 없어지잖아. 그치? 그게 영행렬이 돼버려. 뭐 잘못 썼니? 됐어? 그러면 A제곱이라는 행렬은 A 행렬에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해주면 돼. 그러면 봐봐. A의 6제곱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양변에다가 A 4제곱을 곱하면서 차수를 하나씩 내리면 되잖아. 차수를 하나씩 내릴 때마다 마이너스 1을 하나씩 더 곱해내 가면 돼.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게 A의 6제곱이라는 거면 차수를 하나씩 깔 때마다 마이너스 2를 계속 곱하니까 마이너스 2의 5제곱에 A가 될 거고, 이건 6번 까야 되겠지. 마이너스 2의 6제곱에 A가 될 거고, 이거는 7번 까는 거지. 그래서 한 번씩 깔 때마다 다 더해주면 돼. 그래서 K값을 바로 구할 수가 있어. 물론 이거를 계속 곱하면서 규칙 찾아도 괜찮지만 이게 더 간단하잖아. 알겠지? 그래서 알고 있으면 편하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런 문제도 나오기도 하거든. 봐봐. 내가 케일리 해밀턴을 뚝딱뚝딱 썼는데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는 0이라는 꼴이 나올 수도 있지. A 플러스 D가 마이너스 1이고 AD 마이너스 BC가 1인 경우야. 그러면 단위 행렬이니까 교환 법칙에 자유롭거든. 교환 법칙에 있어서 자유로워. 그래서 여기에다가 A 마이너스 단위 행렬을 곱해줘도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써도 돼.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행렬 연산할 때는 곱셈 공식을 쓰면 안 되거든. 왜? 교환 법칙 때문에 그래. 근데 단위 행렬이 섞여져 있는 곱셈 같은 경우에는 교환 법칙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A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0행렬이 된다는 결과물이 나올 거고, 2의 세제곱은 단위 행렬에다가 단위 행렬을 곱하면 자기 자신 나오니까 단위 행렬, 계속 단위 행렬. 그래서 결국에 A 세제곱이 단위 행렬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원래 같았으면 너희가 그냥 원래 같았으면 A 곱하기 A 해보고 그 다음에 A 한 번 더 곱해보고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케일리 해밀턴을 써주면 그 과정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가 있다. 알겠지? 아무리 행렬 곱셈이 손에 있더라도 계산하는데 꽤나 오래 걸리거든. 그래서 케일리 해밀턴을 쓰면 유리한 부분이 반드시 있으니까 꼭 알아두고 넘어가야 돼. 내가 들은 바로는 학교마다 다른데 케일리 해밀턴이 교과서에는 없지만 프린트로 설명을 해준다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요게 너네 요거 알지? 피타고라스인데 요거 증명하는 거 있잖아. 유클리드 방법인가? 이게 모든 교과서에는 없거든. 그러니까 모든 교과서에 있는 건 아니거든. 막 비상 교과서 이런 데는 없는데 학교마다 다른 게 학교 프린트에 이게 있어. 그러니까 케일리 해밀턴이 그런 느낌이야. 알겠지? 그래서 뭐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는데 어쨌든 하면 유리하니까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일단 이렇게 해서 행렬 관련된 거는 다 끝이거든. 그래서 이게 개념적인 거고, 문제도 풀어봐야 되는데 문제는 좀만 있다가 다음 시간에 아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볼게.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줄래? 곱셈 연습만 좀 하고 넘어갈게.